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시장도 조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역시 전화 상담이 메인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할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2480포인트, 코스피죠. 2480포인트를 지지를 받는가 했는데 저기를 이렇게 지지를 조금 받지 못하고 살짝 밀리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뚫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다시 또 하락세로 진행이 될 것인가라고 하면은 이제 악재가 없는 이상, 뚜렷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렇게까지 빠지긴 힘들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아무래도 미국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제 6월 1일부터죠. 6월 1일까지 상향 조정안이 나오질 않으면 6월 1일부터는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미국 부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은 악재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랑 코스닥 따릴 거 이상하네요. 말이 안 되네요. 어쨌든 가릴 것 없이 주가가 조금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안이 어떻게 통과될 것인가 아니면 부결날 것인가 잘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약간 우려감들로 살짝 파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이 부도가 난다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기 되게 힘든 일인 만큼 아마 상향 조절안은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는 반대로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자꾸 우리가 베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잘 통과가 되든 그렇지 않고 조금 길어진다고 하든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는 말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밀려 내려가는 것이 결국은 일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일시적으로 빠져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인 거예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길게 보았을 때는 내려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되거나 어느 정도 강할 건가라고 했을 때는 약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차트의 흐름은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 만큼 사실 이번 상승 때 우리는 최대한 내 계좌에 있는 주식들을 현금화를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왔다가 제 예상대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상승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2400포인트나 2300포인트 지지를 받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지금 내가 새로 산 종목이 있다면 추가 매수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밑에서 다시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인가 아닌가를 잘 판별을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내 종목이 추가 매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올라갈 수 있는 업종으로 눈을 돌리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품 테마 이런 쪽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중국 지금 경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한한령 해제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게임 관련주 이런 것들에 관심 가져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양자 보안이라던가 양자 이제 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산업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를 내가 홀딩을 하고 있었다면은 내가 미리부터 사가지고 물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역시나 그런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편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수익 난 돈으로 다른 종목들을 좀 잘라내면서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480포인트를 한번 뚫어놓은 지수기 때문에 사실상 아래쪽보다는 이제 약간 위쪽에서 버틸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겁낼 이유는 없다. 하지만 지수가 빠지면 종목들은 다 빠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도 어차피 밀려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내 종목이 분명 좋다고 해서 샀는데 좋은데 왜 빠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장마철이다 보니까 이 옷은 원래 뽀송뽀송한 옷이라고 내가 해서 샀는데 장마철이다 보니까
좀 눅눅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조정장을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다. 어쨌든 미국 부채 한도 협상안 결과에 따라 가지고 6월 전후로 해가지고는 조금 지수가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고 그 종목들 추가 매수해도 될지 종목 교체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고민되죠. 그거 제가 전략을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봅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유메이드 플레이가 제가 지금 한 1년 정도. 뭐라고요? 1년 안 됐구나. 유메이드 플레이인데요. 예, 위메이드 플레이드고요. 네, 지금 혹시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위메이드 플레이드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요. 시장이 아직까지 조금 바닥을 잡지 않고 시장이 지금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종목들도 더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엔 장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밀리게 되면은 종목도 밀려요. 근데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 전저점이 12,200원이고 지난번에도 여기를 지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엔 저기를 왜 무너뜨리나요? 라고 했을 때 시장 빠지면 이런 차트의 움직임이라든가 차트의 지지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손절할 것인가 추가 매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 추가 매수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당장이 추가 매수하기 좀 유리한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은 지수가 빠지는 거 다 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가격은 정말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은 시장이 네. 좀 빠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시장이 아직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네. 위메이드 플레이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 시장이 빠지기 네.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좀 빠지는 걸 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면 전 좋다고 봅니다. 근데 네.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시장 빠지고 나면 멘토님,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빠지는 상황에 따라서 얘도 빠지는 정도가 좀 달라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장 빠지고 나면 얘를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시장 빠졌을 때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추가 매수할까요를 지금 정하는 게 아니라 빠지고 난 다음에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혹시 네. 목표가가 있을까요? 목표가 같은 거는 정하기가 가격까지는- 어렵고 그런 거는 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를 해놓고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내가 산 하겠습니다. 가격까지는 올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산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내가 산 가격이 2만 추가 매수하면 달라지겠죠. 자꾸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그건 다 아시겠죠? 내가 아. 추가 매수하면 내가 산 가격이 달라지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까요? 그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홀딩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D 현대인프라코어. HD, HD 현대, HD 예, 인프라코어. 인프라코어고요.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매수가랑 비중이요? 1,500원에 15%. 1,500원에 15%면 최근에 사신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최고점에 사셨을까요? 그러게요. 아니, 전 진짜 신기해서 그래요. 신기해서. 정말로 신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딱 사니까 고점이에요. 그죠? 맞아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이것도 하나의 능력인 게 어떻게 이렇게 고점에 사지? 딱 진짜 고점에 딱 올라간 그 날 딱 이틀밖에 안 올라간 그 타이밍에 산 것도 이건 참 진짜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안 하는 게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를 알아야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따라 붙은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살까 하다가 에라를 모르겠다고 사니까 이렇게 비싸지게 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시청자님 아마 그렇게 사셨을걸요. 자꾸 좋다고 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 내가 네. 지켜보고 있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에이씨 내가 또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버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게 종목을 이런 거 잡지 마세요. 종목을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이 현대 인프라코어 어떤 기업인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게 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전부 다 고점에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계속 살 때마다 고점이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는 게 우리는 좀 더 현명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 현명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이런 마음가짐이 딱 들 때 내가 또 홀리고 있다, 또 귀신이 씌이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현대인프라코어가 지금 당장의 영업이익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이 기업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 중장비 판매하고 있다 해가지고 건설 기계 이쪽으로 해가지고 해외 쪽으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건설 중장비 판매도 사실은 건설업황에 속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저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 올라온 것을 약간 그냥 헛된 기대감, 중국 경제가 다시 풀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중국 인프라가 다시 또 이렇게 구축이 많이 될 거니까 건설 중장비가 좀 많이 팔리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적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올라갈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추천도 많이 할 거고 좋다고 많이 할 건데 저는 약간 거품격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이 좋아진 건 맞으나 실적이 좋은 걸 싸게 사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실적 좋아진 게 올라오고 있다. 저는 약간 이제 거품성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요. 당장 무너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홀딩 의견 드릴 거예요. 일단 잘못한 거니까 어쨌든 엎질러진 물이고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조금 수고롭지만 피해는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감안하세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일단 흐름 안 무너졌고 흐름상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손절도 하지 말고 그냥 들고 가시되 일단은 얘가 9,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조금 더 밀리면 8,5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샀잖아요. 고점에.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리시면 아마 본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그러려면은 9,000원대부터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9,000원대 반등 나오면은 본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홀딩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8,000원 이하로 혹여나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매수가가 워낙 높아요. 지금 이상한 데 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 이하로 빠진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때 대해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반은 매도할까요? 지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주 전자료 대주전자재료. 16,000원에 100%. 네, 오늘 전부 다 종목명을 조금 이상하게 말씀하시네요. 대주전자재료죠, 그죠? 대주 전자계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 96,000원에 100%. 96,000원에 100%요? 네. 오늘 저도 약간 발음이 좀 꼬이던데 오늘 시청자분들도 다 발음이 꼬이는 날인가 봅니다. 자, 일단 대주전자재료를 매수로 하셨는데 100% 사셨다고요?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2년 됐습니다. 한 2년 되셨어요? 네. 항상 이렇게 100% 투자하세요? 아니, 좀 하다가 이번에는 다 그냥 한쪽으로 다 왜요? 뭐 몰았는데. 지금 딴 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간 홧김에 이렇게 100%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잘 모르니까 그냥 한 번에 귀찮으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잘 모르니까예요. 모르면 안 해야 돼요. 주식을 모르면 안 해야지. 모르는데 하면 돈 날려요. 그게 그냥 공식이에요. 이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르면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떳떳하게 내가 모르니까 합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부끄러운 말인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식을 하면은 사실은 잘 알아야 돼요. 모른단 말 하면 안 되고 내가 알고 싶어야 되고 항상 알아야 되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없습니다. 몰랐으면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알아야 되고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100% 사면 안 돼요. 모르는데 100% 사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데 내 전 재산을 건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이건 우리가 만약에 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학년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되게 웃기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채통을 못 지키고 있다는 게 주식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너무 상식적인 일에서 상식적인 상황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으로 가버리게 되는 게 주식만 하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르신분들에게 혼낸다는 느낌보다 일깨워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나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일깨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고 계실 거니까 좀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8만 원까지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요. 이 종목은 지금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조금 쌍봉이라고 해서 별로 안 좋은 차트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기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LED라든가 뭐 아몰레드 전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올라오게 된 이유가 아마 그런 산업으로 이렇게 영업이익도 잘 증가하고 있고 성장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들도 있고 해서 이게 저 아래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걸 거라는 거죠. 근데 주가가 주구장창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주전자재료 이 자체가 제 생각에는 여기가 이제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쌍봉을 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쁘고 그런 자리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흐름 자체가 V자로 이렇게 슬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밑으로 깨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기분이 나쁜 자리라서 사실은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자리에서 100%나 사신 거예요. 알고 샀다면 이거 절대로 이렇게 살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았으면 이거 아무도 안 삽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데 100% 샀다는 게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지 이거 안 산다는 거 알 텐데 모르니까 들어갔겠죠 당연히. 근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다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높고 밀릴 때 바로 무너지는 종목은 없어요. 단기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반등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포인트들은 뭐 8만 원대. 8만 원에서 반등이 한번 있을 수 있는데 그 반등 때 본전이 아니더라도 저는 9만 원 이상부터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중부터 빨리 줄이셔야 돼요. 이거는. 잘 모른다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 최고의 방법은 그 모르는 길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빨리 돌아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죠? 화장실도 잘 모르고 여자 화장실 문 열 수 있는데 문 열었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내가 그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빨리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몰라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란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9만 원대부터는 정리를 하자. 일단 8만 원까지는 밀릴 수 있는데 그거는 좀 견뎌야 됩니다. 잘못 들어갔으니까 여자 화장실 문 잘못 열었으면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던지고 해도 견뎌야 돼요. 내가 문 열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원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은 견디세요. 일단은 내려갔다가 반등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9만 원대부터 빨리 정리하시는 게 저는 옳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은 공부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주식에 들어간 계좌의 돈이 뭐 불어났든 줄어들었든 저는 일단은 100만 원 이하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100만 원 빼고 주식 계좌에 있는 돈 다 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시죠? 삼화 네트워크스 네. 3,500원에 10%예요. 아, 발음을 똑바로 해주셨네요. 삼화 네트워크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제가 한 번에 알아들은 경우가 오늘 처음인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지금 3,500원에 비중이 10%요. 입니다. 네. 일단 삼화 네트워크스를 지금 요 자리에 사실 필요까지는 사실 좀 없었는데, 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차트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홀리지 마세요. 뭐 기업이 좋네, 뭐 실적이 좋네, 앞으로 컨텐츠가 좋네, 뭐 재료가 좋네, 전망이 좋네 이런 거에 홀려버리면 우리가 뭘 안 보냐면 차트도 안 보고 가격을 안 보게 되어 있어요.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막 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갖고만 싶은 거예요. 그냥 빨리 갖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보니까 가격을 안 봐요. 근데 그런 거에 홀리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가격부터 봐야 돼요. 가격을 보면은 네. 주가가 항상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그냥 반복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시청자님은 올라갔을 때 사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갖고 싶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가격을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왜 그 애기들 보면은 뭐 물건 사달라고 뗐을 때 어때요? 가격이라든가 집안 형편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막 사달라고 쫄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르신들이라서 원래 그러지 않는 분들인데 주식만 하면 애처럼 그냥 막 쪼른다라는 거죠. 빨리 사고 싶어, 빨리 갖고 싶어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다들 어르신들이니까 경각심 좀 갖고 채통 좀 지켜가면서 체면 지켜가면서 하면은 비싸게 절대 안 삽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자꾸 비싸게 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살 자리는 아니었었어요. 일단은 삼화 네트워크스는 지금 내려왔을 때 2,600원쯤 되면은 지금까지 2년 동안 보면은 2,600원쯤 되면은 약간 더 내려가는 경우는 있더라도 올라갔어요.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흔적이, 지금까지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살 거라면 어디쯤 샀어야 됐을까요? 지금 지금 시청자님처럼 샀어야 될까요? 사야겠네요.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지금 사는 게 맞겠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갖고 싶으면 기다렸다 사면 되는데 갖고 싶으면 엄마 월급 받고 사줄게 하면 되는데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아니야, 나 지금 갖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빚내서라도 비싸게라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삼화 네트워크는 사실 지금 사야 되는 타이밍인 거고 지금부터 모아간다 생각하고 왜냐?
지난번에 지금부터 좀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2,600원부터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밀릴 거 감안해서 지금부터 사서 모아가면 올라가는 일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약간 엇박자를 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내려갔을 때 남들 살 때 나도 추가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남들은 지금부터 사서 모아가면 되지만 나는 추가 매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참아야 돼요. 남들은 지금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는데 나는 지금 사버리면 돈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좀 더 기다렸다는 게 맞다. 컨텐츠라든가 이런 쪽들은 올해도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지금 올해부터 조금 재밌는 영화들부터 해서 드라마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2,300원, 2,000원대까지 혹이나 밀린다 하더라도 냅둘 줄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셔가지고 다음번 올라갈 때 수익을 내면 돼요. 지금 아직까지 늦은 것도 아니고 너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2,000원대, 그러니까 2,3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3,500원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본전 찾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좀 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이녹스 50%고요. 이녹스 50%고요. 네, 41,000원 매수했습니다. 일단 비중이 좀 많네요. 네, 네. 그리고 2차 전지 붐을 따라 잡으신 거네요. 그죠? 불나방 매매. 네. 이것도 그냥 방금 상담한 것처럼 갖고 싶었던 거예요. 2차 전지 이녹스 보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고 보고 있다 보니까 좋다고 뉴스 많고 보고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 추천하고 보고 있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고 보고 있다 보니까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내 계좌에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매하는 방식이 내 마음을 못 이겨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면 지금까지 제가 8년 동안 전문가 일을 하면서 상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매매하는 방식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마음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홧김에 사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잘 모르면서 그냥 막 사버려가지고 물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면 모르니까 전화했지요. 그래요. 저는 그래요. 모르면 하지 말았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계좌들의 문제점은 전부 다 이제 계좌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많이 꼬여 있습니다. 마음이 약간 이렇게 갈대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그 마음에 못 이겨가지고 약간 감정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녹스도 2차전지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는 주가가 급등 나오고 요즘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보면 거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를 갖고 싶었다면 이런 거품 때 사는 게 아니라 거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떨어졌을 때 사면 되는데 우리는 일단 갖고 싶다 보니까 사버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주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테만 아니에요. 한때 붐을 일으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2차 전지 이야기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고 한두 번 정도의 반등은 좀 주면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2차 전지의 대장은 뭐였냐면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가 지금 보면 저점 깨져가지고 쌍봉 만들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반등이 한번 나와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녹스도 어떻게 되냐면 반등이 나옵니다. 그 전후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려가는 걸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만 봐야 돼요.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 그냥 냅둬야 됩니다. 그래 냅둬놨다가 반등 나왔을 때 이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요. 그때 분위기가 조금 2차 전지 다시 한번 간다 이런 느낌으로 막 난리가 나면은 아마 좀 강하게 올라갈 거고 에이 2차 전지 안 가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많이 안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자라는 거고요. 기다리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손실이 좀 있더라도 그 반등 폭에 따라 가지고 내가 매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본전 찾는다라는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 남기면 안 되고요. 반등 나올 때 본전이 아니더라도 나는 반등 때 매도하고 나올 거야라는 일단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본전 나와주면 땡큐고 수익으로 나와주면 더 땡큐고 그게 아니라도 반등이 나오면 나는 매도하고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지금 35,000원대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하루 지나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38,000원대부터는 매도한다 생각하고 저는 일단은 가져가자. 다시는 이렇게 매매하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떻게 어디서 열리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 월, 화, 수, 목 전부 다 저희가 유튜브에서 강연을 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첫 스타트를 제가 끊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8시에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오후 8시에 문현진 주챔TV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오늘 저희 온라인 강의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온라인 강의 오시면 저희가 또 강의를 또 해드리고 공부도 많이 시켜드리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또 많은 것들 배워가실 수 있는 시간 잡으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강연은 이번 주 잡히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스맥이 하나가 있네요. 스맥. 일단은 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정도 이렇게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왔을 때 사신 것 같은데 과거에 샀다가 물린 거라고 한다면 팔았어야 됐는데 안 팔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사신 거라고 한다면 역시나 따라잡고 있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좀 공통점을 이제 느끼셔야 돼요. 상담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시는 분들도 여기 보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담 방송을 꾸준히 보다 보면은 전부 다 물려서 상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차트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항상 위에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랍지 않나요? 저는 전문가 일을 8년 하면서 전부 다 여기 사가지고 상담하는 이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왜 못 알아들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안 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드리잖아요. 왜 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려갈 때 사면 안 돼요? 밑에 사면 안 됩니까? 진짜 이거 밑에 사면 어디 뭐 깜빵 갑니까? 우리 어디 감옥 같은 데 갑니까? 죄 짓는 거예요? 뭐 왜 안 사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부 다 상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위에 사서 물려가지고 전화가 와요. 근데 위에 사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갖고 싶어서 그래요. 이 종목이 갖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올라가니까 아우 내가 안 사면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정에 못 이겨서 그냥 조바심에 사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발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올라왔다 또 빠지고 있는 자리고요. 여기서 잘못 밀려버리면 또 저 아랫자리인 1,700원, 1,600원까지 밀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실상 샀으면 단타 대응을 하고 단기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 끊기면은 내려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끊긴다라고 생각할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흐름 끊긴다라는 것은 2,500원 지금 매수하셨던 이 자리가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지켜보고 내일 당장에 만약 여기서 음봉으로 살짝 밀리는 형태로 2,300원 쪽으로 밀려 내려간다면은 저는 조정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때 되면 저는 매도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2,300원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놓고 다음번에 위에 사지 말고 스맥을 정말 내가 사고 싶다면 아래쪽에 사시는 게 어떨까? 실적도 좋아지고 정말 좋아지는 기업인데 그냥 아래쪽에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 사고 안 내려오면 다른 종목 사면 되죠. 그래서 내려오면 사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대웅제약인데요. 12만 2천 원에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기다렸다가 이제 매수가 오면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가 있었죠. 보툴리눔. 보톡스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사 자체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제약 바이오 쪽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봤던 스맥은 올라갈 때 따라붙었다면 이건 내려갈 때 샀기 때문에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을 그냥 들고 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사놓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올라올 때 본전돼서 팔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냥 얘가 움직이는 흔적을 보세요. 본전돼서 팔아야 될까?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이 까만 선입니다. 12만 원대요. 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면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왜 본전에 팝니까? 본전 지나갈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는 나쁜 자리도 아니고 매수도 잘했고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손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가져가시면 되는 자리지 않나. 저는 이거는 홀딩 의견 드려보고요.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기다렸다가 매수가가 아니라 매수가보단 한참 위에 한 14만 원대, 1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라. 이건 잘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테이펙스라는 종목이고요. 6만 400원에 20% 정도를 매수했다라고 하셨네요. 6만 400원. 일단 6만 400원에 20%를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가 일단은 내려가고 있는 자리죠. 내려가고 있는 지금 이제 한참 올랐다가 이제 내리막길인데 내리막길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떨어지는 칼날이 되는 거죠.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손 다칩니다. 계좌가 다치고요. 지금 손 다치고 계좌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왔죠. 48,000원 무너지면 이거 더 내려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저기 무너지면 더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34,000원대, 35,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겠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려가는 상황에 사버리게 되면은 안 좋아요.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갈 때 주식을 살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사라, 내려왔을 때 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물론 내려왔을 때 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최저점을 맞출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여기 사서 물려가지고 기다리는 것보다 저 아래쪽에 사가지고 물리는 게 덜 물린다라는 거죠. 덜 시간도 뺏기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간 많이 뺏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대응하는 방법이 안타깝지만 48,000원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단기 반등이 나와줄 텐데 그때 55,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빨리 매도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 55,000원대에 매도하시고 만약 48,000원 무너진다면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손절하기 싫다면은 시간을 좀 많이 뺏기시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우리가 투자가 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만 원대까지 밀린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은 실적도 좋아지고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빠진 자리라고 보여지는 35,000원, 3만 원대까지 밀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장기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48,000원 손절하시던지 반등 시 55,000원대부터 빨리 정리하시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롯데에너지 멀티리얼. 롯데 에너지 에너지 머티리얼즈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는 7만 원에 10%예요. 7만 원에 10%요. 네. 네.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항상 상담 받는 사람들의 차트, 매수가 이거 보면 전부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방금도 해드렸었어요. 네. 지금도 보면 어때요? 올라갈 때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전화 오죠, 그죠? 이거 어쩔 수가 예, 없어요. 아니요. 이 시청자들 다 똑같아요. 그냥 개인 투자자들 다 똑같아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올라가지고 계속 할 수 못 있는가 봐요. 팔았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늘 여기 사가지고 늘 이 매수가 들고 있다가 물려가지고 전화 와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사실 거면 지금부터 사면 올라가는 일만 남을 텐데 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바닥일지 아닐지 몰라도요. 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올라갈 때 수익이 날 텐데 올라갔을 때 저 꼭대기에 사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꼭지에 사놨으니까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는 자리에 사는 거예요, 항상. 저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왜 하는가 팔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중간에 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가가 7만 원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글쎄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거는 어쨌든 얘도 실적이 참 좋아지고 있고 나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7만 원이라는 네. 자리가 비싼 자리입니까? 라고 하면요. 그렇게까지 네.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기업도 소재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소재 부분이 지금 별로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소재, 부품 이런 쪽 원자재라고 하잖아요. 그쪽이 소부장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쪽들이 약간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빠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 관점을 잡아야 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단기 반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대응하는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7만 원 자리가 사실상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쪽인 요 네모 자리에서만 본다면 비싼 편이긴 한데요. 위쪽으로 따져본다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홀딩해서 가져가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게 굳이 여기 살 이유는 없었는데 샀기 때문에 아쉽다인 거고 어쨌든 지금 그냥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가시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단기 반등이 지금 본전까지 올라왔다고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 자리가 넘어가기가 조금은 버거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72,000원대에 7만 원대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 빠질 수 있다 생각해서 다음번에 올라오면 매도했다가 아래쪽에 다시 사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생각이 들고요. 7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니라 7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돼서 알아야 돼요. 네. 지금 돌파합니다, 안 합니다를 알 수가 좀더 사면 안 없고. 돼요? 그건 이제 욕심이고요. 네. 그 욕심을 만약에 못 이기겠으면 더 사도 되는데 저는 욕심을 좀 우리가 부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좀 버립시다, 욕심을.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들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만약 추가 매수 하실 거라면 이 종목이 5만 원까지 내려가면 전저점인데요. 전저점까지 내려갔을 때 네. 저기가 지지가 된다면 되는 걸 보고 추가 매수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는 약간 또 어정쩡한 자리에서 또 비중만 더 싣겠다는 건데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어떤 게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예, 하나요. 한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27,000원, 27,000원에 10%요. 27,000원에 10%요.
예. 뭐가 고민이 될까요? 이게 지금 제가 조금만 사왔는데 네. 이 자리에서 추가 말씀을 해도 되나 싶어서요. 일단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한화라고 하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기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좋진 않아요. 네,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아마 증시 폭락이라든지 경제가 몰락이 한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랬거든요. 항상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화라는 기업 자체가 좋냐라고 했을 땐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경제적인 풍파가 나왔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뺀다면 만약에 매도를 해서 나가야 된다면 비중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그죠? 경제가 안 좋고 이러니까 어쨌든 비중을 줄여야 될 테 이 기업에 돈이 안 들어온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좋은 기업이지만 매도세가 나오면 주가가 안 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좋다 안 좋다보다도 이 기업에 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에 대한 그 시장 상황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장기로 가져가면 갈수록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데 아마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이 좋고 방산 쪽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무기를 여기저기 많이 팔고 있고 해서 상당히 좋고 우주산업도 이제 하나가 거의 뭐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좋은 상황인 건 맞는데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글로벌 투자사들이 돈을 줄여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큰 손들이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일단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나가면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기업이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한화가 진짜 좋은 기업인데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진짜 잘 나오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산업이지만 상황이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 거구나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과감한 돈도 있어야 되고 배짱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화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빠지고 지수가 박살나고 있을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빠진다면요. 네. 그 상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강인한 심장이 있고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물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내가 시간 투자도 앞으로 뭐 5년, 10년 좀 멀리 보고 할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계속 사서 모아가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오래 그런 갈 조건이 거면? 아니라고 한다면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튀어 오르게 된다면은 34,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3만 원대부터 해서 33,000원 정도까지 올 때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는 게 맞고 내려가게 됐을 때 굳이 비중 늘려가지고 장기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팔았다가 떨어지는 거 보고 들어가도 전 된다고 보거든요. 팔았다가 네, 떨어지는 안 알겠습니다. 떨어지는가 보고 사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만 두들겨 보고 가자는 거예요. 굳이 끌려가지 말고 물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봐도 좋고 그게 아니라도 좋은데 저는 굳이 장기적으로 보면서 물려가지고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제 예상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제 예상이 맞다면 이 종목도 더 떨어질 텐데 굳이 그런 리스크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괜찮고 매수가 괜찮으니까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휴마시스 2,900원에 30%요. 2,900원에 900원에 30%. 30%. 어, 네. 뭐 떨어졌을 때 사셨네요, 일단은. 너무 과다낙폭인 것 같아서. 일단 진단키트 쪽이요. 지금 이제 네. 코로나가 엔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끝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 쪽이 이제 올라올 이유가 지금 별로 없어져 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재료라고 한다면 진단키트는 그냥 무조건 코로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진단키트 이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휴마시스처럼 코로나 때 돈을 번 기업들이요. 얘들이 이 돈 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200억씩 벌다가 1,900억, 2,000억씩 벌었어요, 그죠? 네네. 이거 벌고 만약에 회사 사장이 돈 들고 도망가 버리거나 횡령했으면 이 기업 망하겠죠, 그죠? 근데 네네. 얘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 돈 가지고 새로운 진단키트를 연구 개발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지금 연구 개발을 상당히 늘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는가 하면 치매 조기 진단키트 그리고 우리 암 진단키트 있잖아요. 그런 네네. 키트 쪽을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얘들의 성장성이 앞으로 조금 더 저는 기대가 된다 보여져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요. 장기 투자할 만한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네. 지금 여기서부터 가져간다고 했을 때 30% 비중으로 장기 투자를 처음부터 시작해버리면 좀 위험하다고 봐요.
아, 네네. 왜냐하면 장기 투자로 본다 했을 때 어쨌든 이 기업이 여기서 바로 올라가 좀 땡큐인데 그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다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라본다면 코로나 끝났으니까 진단키트 안 가겠지 해가지고 판다면 들고 있는 사람 손절한다면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 종목은. 아,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떨어질 때 내 매수가가 여기 2,900원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떨어지면 나중에 추가 매수해갖고 매수가를 낮춰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비중이 30%면 추가 매수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들어갈 거면 사실 10%대 미만이라던가 10%대부터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네네. 저는 지금 이게 비중이 30%라는 게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과대 낙폭인 이유는 이게 바로 단기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과대 낙폭은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엔데믹 되고 이제 뭐 준다키도 앞으로 필요 없을 거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2021년부터 하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 꼴배기 싫은 거예요. 아, 꼴배기 싫으니까 뭐 네네. 할까요? 당연히 네네요. 팔고 손절하니까 그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고 떨어지는 와중에 새로운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시청자님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수는 극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안 사니까 주가는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 밀릴 걸 감안해서 저는 비중을 좀 줄여라. 밀렸을 때 비중이 30% 이상 늘어나야 되는 자리는 저는 1,500원 정도까지 밀렸을 때가 30% 이상 늘어나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거는 2,000원 밑으로 조금 밀려 내려갈 수 있는데 그때 비중을 천천히 늘린다고 보고 지금은 뭐 우선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거 어떨까? 지금 2,600원이지만 어쨌든 네. 여기서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비중을 한 절반 이상은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네네. 네, 잘 그렇게 해서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셔가지고 전략을 잘 짜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저 KMW 22,10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25,100원에 10%요. 22,100원이요. 22,100원에 10%요. 10%요. 이거 좀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KMW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뭐죠? 저기 저 통신요. 통신 예. 쪽에 이제 뭐 무선 통신 장비 전문 제조 기업이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종목이 이제 5G 쪽으로 엮여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5G가 어떤 것 같아요? 누가 코로나 저거 하면 많이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누가요? 아니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시청자님 5G 쓰세요? 아니면 4G 쓰세요? 5G 있습니다. 5G 써요? 5G랑 4G랑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닥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뭐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G 산업은 망했어요. 5G 산업은 뭐 때문에 망했냐면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망했어요. 5G라는 게 만들어지고 통신을 우리가 좀 더 발전을 시켰던 이유가 통신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어쨌든 요금제를 더 비싸게 받아 먹으려면 더 좋은 통신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통신망을 좀 더 깔아가지고 좀 좋아지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빠른 컨텐츠를 이용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4G만 써도 충분한 컨텐츠들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려고 하거나 드라마 보려고 하면 다운받아서 봤잖아요, 그죠? 예. 음악도 우리가 MP3라고 해서 다운받아서 듣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전부 다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통신만 되면 볼 수 있게끔 해놔가지고 다운받을 이유가 없이 통신만 되면 어느 정도의 딱 그 통신량만 되면은 유튜브도 뭐든 편하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G라는 이 통신이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4G만으로 충분해진 거죠. 그러니까 5G를 깔다가 보니까 야 이거 깔면 깔수록 손해네 라고 하다 보니까 굳이 깔 이유가 없어지게 돼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컨텐츠가 점점 발전이 되면 될수록 용량이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5G 주파수로도 안 됩니다. 그럼 이제 6G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5G가 아니라 삼성전자도 6G 이야기를 먼저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6G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6G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하면 거의 뭐 초기 개발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럼 그거 깔 때까지 그게 상용화되고 그게 유행을 할 때까지 얘는 올라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5G 산업은 이미 망했거든요. 그래서 거품만 엄청나게 가득 올라가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 되는 거고 5G가 지금 딱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지금 이 KMW를 사셨다라는 것은요. 6G를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5G가 아니라. 5G는 다시 부응하기 힘들어요. 6G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6G가 상용화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획상으로 본다면 2030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빠르면 2026년부터 이제 상용화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2026년에 개발 완료를 하고 뭐 30년부터 상용화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뭘 기다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돼요. 5G 산업은 사실은 올라가기가 좀 버거워요. 6G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얘가 올라간다면 2024, 5년이나 돼야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전에 뉴스가 먼저 나온다면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저는 종목 선정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만약에 그래도 불구하고 난 통신 관련주라든가 5G에 좀 미래가 있다고 보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본다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를 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단기 반등이 추세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면서 단기 반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21,000원대 다시 올라올 때 저는 빨리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거나 좀 더 지켜보다가 5G를 나중에 다시 한번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중에 금호석유라는 종목이 있네요. 일단 금호석유를 지금 15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사셨다라고 했는데 일단 금호석유 이 종목은요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즘 좀 뉴스를 접하시면 아시겠지만 유가 떨어지고 있고 구리 가격 떨어지고 있다, 뭐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좀 많이 들으시죠.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라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래가지고 기름을 많이 안 써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한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건 맞는데 지금 당장에 다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글쎄요라는 의문점을 좀 남기게 돼요. 경기 침체라는 이 사이클이요 생각보다 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 상에서 얘가 다시 상승세가 나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이렇게 올라올 때 사가지고 전화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만 고치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고통 안 받는 거에 저는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여기 사지 말고 이왕 살 거면 여기 사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사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종목도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해갖고 유가가 지금 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경기 침체가 내일 당장에 뭐 IMF 터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버티시면 됩니다. 버티시면 이것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저는 본전 언저리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15만 원대, 14만 원대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 정리하는 것을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밀려 내려간다면 10만 원 이하로 빠진다면요. 저는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 한번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 빠진다면 비중이 30%로 많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0만 원까지 빠진다면 저는 비중을 50%에서 60%까지 그냥 한 번에 과감하게 좀 늘리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탈출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이 말 듣고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을 하면 저까지 떨어지면 사면 되나라고 하는데 이 분이 샀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하는 거지 저 같으면 이 종목 쳐다도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뭐 좀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단계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약간 악재가 호재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오늘 오후 8시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과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같이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오셔가지고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